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열풍을 이용한 로스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티너 로스터기의 경우에는 조작 버튼을 2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이 열원을 공급하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 로스팅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팅이 끝난 후에는 그 옆에 있는 쿨링 버튼을 눌러서 로스팅 후에 콩을 식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드럼을 위에 있는 결합부에 잘 맞춰서 밀어 넣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드럼 안에 열이 바깥쪽으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체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을 공급해서 약 1분 정도 가볍게 예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양은 밑에 있는 바람 조절 레버를 통해서 조금 적게 넣었다가 조금 많이 넣었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열을 하는 경우는 조금 많이 열어줘서 열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손으로 온도를 측정하면서 적당한 온도에서 예열을 멈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1분이 되면 열원을 꺼주시고 옆에 있는 쿨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안에 있는 온도가 다소 내려가면서 쿨링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 30초 정도 쿨링을 해주신 다음에 로스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예열이 끝났습니다. 준비해둔 2가지 샘플의 원두를 각각 로스팅을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생두의 양은 100g씩입니다. 로스팅은 다소 밝게 한번 볶아 보겠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로스팅을 진행해서 다소 어두운 로스팅을 2가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럼에 생두를 투입하고 로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g의 생두를 유리 드럼 안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부에 장착을 하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열원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체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로스팅이 시작되면 함께 초시계를 누르고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두의 움직임 정도를 보시면서 바람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한 경우에 생두 각각에 받는 열의 양이 줄어들고요. 움직임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열이 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두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적절하게 바람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두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레버를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생두의 움직임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지금 색깔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캐러멜화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1차 팝이 터질 텐데요. 지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2분 5초에 1차 팝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0초 뒤에 로스팅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열원을 차단하고 그 옆에 있는 쿨링 버튼을 눌러서 쿨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쿨링 시간은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쿨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를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드럼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생두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두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열을 좀 적게 받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레버를 안으로 좀 넣어줘서 바람의 영향을 적게 해주는 경우 콩의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열을 좀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레버를 좀 밀어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콩의 움직임이 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레버를 바깥으로 빼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콩의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쿨링을 시작한 지 이제 3분 정도가 경과가 돼서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링 버튼을 꺼주시고요. 레버를 처음에 장착했을 때처럼 왼쪽으로 돌리셔서 유리 드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시고 1차 팝이 일어난 뒤에 30초 정도 뒤에 배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소 밝은 로스팅이 됐고요. 핸드 드립을 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로스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로스팅은 앞서 했던 것보다 다소 로스팅 정도를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드럼에 100g의 생두를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 드럼을 잘 체결해 주시고요.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열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스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역시 초시계를 같이 눌러서 시간을 측정하면서 로스팅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두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레버를 통해서 바람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온도 조절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 정도, 너무 움직임이 크지 않은 정도로 앞쪽에 열을 조금 더 강하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로스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녹색에서 다소 노란색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것은 이 안에 있는 수증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열에 의해서 구워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콩의 입장에서는 150도 정도를 도달하게 되겠고, 자, 마이야르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레버를 약간 열어주시면서 바람의 영향을 좀 더 주면서 들어가는 열의 양을 다소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콩이 1차 크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1차 크랙이 시작이 됐습니다. 1분 52초에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진하게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약 40초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0초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열원을 제거하겠고요. 이제 쿨링 버튼을 눌러서 지금부터 약 3분간 쿨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쿨링을 진행을 하실 때는 열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스팅을 할 때보다는 레버의 개방 정도를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콩이 뜨는 정도가 좀 낮게 뜨게 됩니다. 이것은 열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레버를 조절을 하실 때, 쿨링할 때 너무 콩이 많이 뜨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레버를 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쿨링을 하실 때에도 이 콩에 뜨는 정도가 이 유리 드럼의 전체 50%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레버를 너무 많이 개방해서 콩이 너무 많이 뜨는 경우는 자칫 원두가 드럼의 위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쿨링을 시작한 지 3분이 경과돼서 쿨링을 멈추겠습니다. 레버를 좌측으로 다시 돌리겠고요. 준비된 용기에 원두를 담겠습니다. 네, 열원에 따라서 1차 크랙 후에 조금 밝게 볶아진 샘플이 되겠고요. 이쪽 것은 1차 크랙 이후에 좀 더 열원을 주어서 시간을 좀 길게 간 그런 샘플이 되겠습니다. 색깔을 보시면 이쪽이 좀 밝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번 샘플 같은 경우는 1번 샘플에 비해서 다소 색깔이 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샘플 중량을 달아보겠습니다. 네, 100g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약 11g이 줄어서 89g이 나왔습니다. 중량 손실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샘플은 중량이 약 14g이 빠진 86g이 나왔습니다. 앞서 로스팅을 했던 것보다 다소 열을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물질들이 좀 더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열풍 로스티 두 종류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열풍 로스트기가 크기가 좀 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좀 작습니다. 두 로스터기는 똑같이 열풍에 의해서 콩을 볶는 것은 같겠지만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이 열을 받는 양상이 다소 다릅니다. 자, 왼쪽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왼쪽 거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이 커질수록 열을 받는 것이 다소 줄어들게 되겠고요. 바람의 영향이 적을수록 콩의 입장에서는 열을 좀 더 많이 받는 로스터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형 열풍 로스터기가 되겠습니다. 열풍을 주게 되면 바람의 강도에 따라 바람의 강도가 강해지면 콩의 입장에서 받는 열이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바람이 약해지는 경우 콩의 입장에서 받는 열이 약해집니다. 종전에 있던 가정용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열이 좀 약해서 콩이 익는 정도가 균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익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가정용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돼서 열도 잘 받을 뿐더러 익은 정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볶아지게 됩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열원에서 바람이 나오게 되고요. 바람이 강하거나 약하게 나옴에 따라서 콩이 받는 열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열풍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콩의 겉면에서 나온 껍질 부분, 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체프가 이제 포집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하시고 이 위에 그 체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덮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는 껍질 그리고 체프 부분이 포집이 되면서
열도 다소간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가정보다는 대개 카페나 업소에서 샘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로스터기입니다. 아래쪽에 열원이 있고요. 그 열원을 밑에 있는 레버를 조절하면서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양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콩 입장에서 받는 열의 양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열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짧은 시간에 로스팅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열을 좀 약하게 해서 좀 길게 로스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두의 색깔과 그리고 로스팅 과정에서 나오는 향을 맡으면서 좀 더 세밀한 로스팅이 가능한 로스터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로스팅을 할 때에 그러한 세밀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열풍 로스팅기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짧죠. 같은 양이라면 거의 절반 정도까지 되는 거죠. 200g 정도면은 드럼형 로스터라고 하면 한 5분, 6분 정도라고. 열풍 로스팅기라고 하면 그 절반인 3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던 것인데요. 이제 일상에서 커피를 직접 볶아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카페용 또 혹은 홈 로스팅기로 이렇게 두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 두 열풍 로스팅기를 비교하는 것도 좀 보셨고요. 또 하나는 열풍 로스팅기의 사용 원리를 보셨죠. 드럼형과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공기를 얼마나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콩이 받게 되는 열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원리는 똑같죠. 결국 콩의 입장에서는 얘가 열풍으로 들어왔건 아니면 전도열로 들어왔건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커피는 그 생두가 갖고 있는 성분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터는 콩에 들어가는 열량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이 열풍 로스팅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로스팅이 끝나는 지점은 이제 우리가 드럼 로스팅과는 달리 육안으로 색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색과 소리를 보다 쉽게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배출 시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콩을 여러 차례 로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콩을 하시는 것보다 하나의 콩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는 변수에 따라서 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섬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풍 로스팅기를 가지고 색상과 소리를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로스팅의 원리를 포착하는데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런 기본기를 잘 아시면 다양한 커피 생두를 올바르게 볶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는 산지나 품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커피를 볶는 그 기본은 결국 시간과 열량의 함수였다는 걸 이제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커피 로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